혹시 요즘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눈 주위가 부은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급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량은 줄어든 것 같고 색깔이 짙어지거나 냄새가 강해지진 않으셨나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기 쉽지만 이런 증상 중 상당수는 아픈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예요. 그런데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증상도 없어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늦게 알아차리면 신장투석밖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신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회복시키는 음식 3가지와 그리고 신장을 지켜주는 생활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신장을 되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이 정보가 필요한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잘 안 펴질 때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선 넘겨버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으셨어요.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신장투석 환자분들을 매일 뵙거든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실에 앉아 계십니다. 팔에는 굵은 바늘이 여러 개 꽂혀 있고 혈액이 기계로 드나드는 동안 묵묵히 눈을 감고 계시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할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하듯이 저의 조언을 따라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신경 쓰시면서 생활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나자 붓기가 빠지고 얼굴빛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흔히 신장을 소변 만드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신장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 속의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까지 관리하죠. 작지만 엄청난 일을 하루 24시간 내내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은 아파도 말이 없다는 겁니다. 기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붓기나 소변 변화 같은 사소한 신호가 몸이 보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신장은 망가질 때는 조용하지만 돌보기 시작하면 역시 조용히 회복합니다. 그 회복의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히 돌아오는 힘을 가진 장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곤하다고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말고 이 신호를 제대로 들어주는 것. 그게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의 회복을 도우며 직접 느꼈던 그리고 환자분들을 통해 확신하게 된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 5가지를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 하나씩 실천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분명 생기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아껴서 쓰라. 는 말씀 참 많이 하셨죠.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막 쓰지 말라는 뜻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쓰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특히 신장이 그렇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예요.
우리 몸에 쌓이는 노폐물과 독소를 깨끗하게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죠. 말하자면 몸속 하수도 정비팀이에요. 이 정비팀이 열심히 일해서 몸 안의 쓰레기와 물이 제때 빠져나가야 피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역류하듯 몸속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얼굴이 붓고 손발이 무겁고 피로가 가시질 않죠. 이게 바로 신장이 지쳤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신장은 아껴 써야 합니다. 그건 덜 쓰자는 게 아니라 신장이 덜 고생하게 돕는 음식을 선택하자는 뜻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음식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장은 먹은 걸 그대로 처리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처럼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늘리는 식습관은 하루 종일 정비팀을 과로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신장이 편해지는 음식을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식탁 위 한 끼가 사실은 내 몸속 신장을 쉬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음식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신장 내과 의사들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하는 채소예요. 칼륨이 낮고 염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양배추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신장의 필터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수도 정비팀이 매일 쓰레기를 퍼내듯 설포라판이 피 속의 찌꺼기를 줄이고 신장이 덜 일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양배추는 수분이 풍부해서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신장을 아껴 쓰는 식사입니다. 그럼 양배추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첫째, 데쳐서 먹기. 끓는 물에 2분만 살짝 데치면 칼륨이 빠져나가서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물기를 꼭 짠 뒤 참기름 한 방울, 깨소금 약간. 그 정도면 충분해요. 간은 아주 약해야 합니다. 신장은 소금에 약하거든요. 둘째, 생으로 샐러드로 먹기. 건강하신 분이라면 생양배추도 좋아요. 드레싱은 짜지 않게 레몬즙과 올리브오일, 꿀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즙보다 통째로 씹기. 양배추즙은 섬유질이 빠지고 당이 높아 혈당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씹는 양배추가 진짜 건강식이에요. 반대로 이렇게는 드시지 마세요. 절인 양배추는 김치나 피클처럼 짠 음식처럼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방이 산화되면 양배추의 좋은 성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제 집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쉬운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양배추 5장을 한 입 크기로 자르세요. 끓는 물에 2분만 데쳐서 물기를 짭니다. 그 위에 참기름 1작은술, 간장 아주 약간, 깨소금, 다진 마늘 반 꼬집. 그냥 버무리면 끝이에요. 이 한 접시가 지친 신장을 쉬게 하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또 양배추 수프도 좋아요. 양배추 반 통, 양파 반 개, 당근 조금, 마늘 한 쪽. 물 500ml에 넣고 15분만 끓이세요. 소금 대신 다시마 한 조각을 넣으면 깊은 맛이 납니다. 마지막에 올리브오일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완벽하죠. 따뜻하고 부드럽게 신장을 쉬게 해주는 한 그릇입니다. 신장은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묵묵히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조금만 더 아껴주는 것. 양배추 한 잎을 씹는 그 시간이 사실은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아침 식단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과일이죠.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 이 말 그냥 멋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과는 우리 신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조력자 같은 과일이에요.
몸속엔 요산이라는 노폐물이 생기는데요. 이게 쌓이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그 노폐물을 잡아서 밖으로 빼내줘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하던 일을 대신 도와주는 청소부죠. 또 사과에는 비타민 C랑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꾸준히 드시면 몸이 한결 덜 붓고 피로도 줄어요. 그럼 사과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우선 빈속보다는 식사 후에. 사과가 약간의 산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도 있거든요. 식사 후 물 한 잔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세요. 신장도 위도 모두 편안합니다. 두 번째, 껍질째 먹기. 껍질에 좋은 성분이 다 모여 있어요. 단 깨끗이 씻어야겠죠.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가 헹구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올라가요.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조금씩 자주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건 꼭 주의해 주세요. 사과즙이나 사과 주스는 섬유질이 빠져서 당분이 확 높아집니다. 겉으론 건강식 같지만 신장에는 오히려 부담이에요. 사과는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간단한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사과 조림이에요. 사과 반 개를 얇게 썰어서 작은 냄비에 넣고 물 반 컵, 계피가루 아주 살짝 꿀 반 티스푼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끓이세요. 사과가 부드러워지면 불을 끄고 식히면 끝. 간식으로도 좋고 밤에 출출할 때도 좋아요. 또는 사과 샐러드. 사과 반 개에 양배추채, 오이 조금,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만 넣고 섞어요. 소금은 빼고 레몬즙만 살짝. 상큼하면서도 신장을 편하게 해줍니다. 사과는 그냥 아침 과일이 아니라 신장에게는 작은 휴식 시간이에요. 딱딱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는 쉼표 한 조각. 하루 한 개 꾸준히. 그 사소한 습관이 내 몸속 정비팀 신장을 오래도록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올리브오일입니다. 요즘에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건강을 챙기려는 좋은 습관이에요. 올리브오일은 단순히 기름이 아니에요. 신장이 덜 고생하게 해주는 기름, 우리 몸의 혈관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기름이죠. 보통 기름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올리브오일은 반대예요.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진정시켜서 신장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장은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그 필터로 피가 잘 흐르지 않아요. 결국 신장이 먼저 고생하게 되죠. 올리브오일은 그 막힌 혈관을 살짝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가 잘 돌면 신장도 쉴 수 있죠. 게다가 올리브오일에는 비타민 E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신장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쉽게 말해 신장을 감싸주는 보호막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한 스푼 드셔보세요. 맛이 조금 낯설면 레몬즙 몇 방울을 섞어도 좋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한 바퀴. 양배추나 사과 샐러드에 살짝만 둘러도 향이 살아나요. 소금 대신에 레몬즙만 톡. 신장은 짠맛보다 산뜻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볶음용으로 쓸 땐 약불만 기억하세요. 센 불엔 향도 좋은 성분도 금세 날아가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올리브향 식용유는 진짜 올리브오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벨에서 꼭 엑스트라 버진 표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열량이 너무 높아집니다. 간단한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올리브 토스트. 통곡빵 한 조각을 노릇하게 굽고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살짝 두릅니다. 그 위에 얇게 썬 사과를 올리고 시나몬 가루를 아주 살짝. 단 것도 짠 것도 없는데 향긋하고 부드럽고 속이 편하네요. 신장이 쉴 수 있는 아침 한 끼입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작은 습관이지만 그게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걸 아는 게 더 큰 보호가 되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짠 음식,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에요. 젓갈, 라면, 찌개, 국물, 햄 같은 것들. 신장은 소금기를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소금이 많으면 계속 일을 해야 해서 과로하게 됩니다. 결국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지쳐요. 국물은 반만 가는 약하게.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예요.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신장이 그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무리가 갑니다. 고기 속인 성분이 신장 세포를 자극해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땐 닭 가슴살이나 달걀 흰자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냉동식품, 통조림에는 방부제와 인산염, 나트륨이 가득하죠. 신장은 그 화학물질들을 걸러내느라 더 힘듭니다. 쉽고 빠른 음식일수록 신장은 오래 모십니다. 네 번째는 탄산음료나 단음료. 인공감미료와 인산 성분이 신장의 여과 필터를 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콜라나 에너지 음료는 칼슘을 녹여 신장 결석 위험도 높아요. 대신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는 바나나, 토마토,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 건강한 사람에겐 좋지만 신장이 약하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릴 수 있습니다. 칼륨이 높은 음식은 데쳐서 조금만 드세요. 정리하자면 짠 음식, 붉은 고기, 가공식품, 단 음료, 칼륨 많은 음식. 이 5가지만 줄여도 신장은 훨씬 덜 힘듭니다. 신장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서 도와줘야 해요. 내가 이걸 먹으면 신장이 얼마나 일할까? 그 한 번의 생각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는 신장을 아껴 쓸 수 있는 음식 3가지,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죠.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생활 속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장을 적극적으로 돕는 생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기검진,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부터예요. 신장은 정말 조용한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의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 몸은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게 될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신장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상하고 혈당이 높으면 피 속의 당이 신장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쉽게 말해 피가 너무 세게 흐르거나 너무 끈적하면 피를 거르는 신장이 먼저 고장 나는 거예요. 약은 정해진 대로 드시고 혈압과 혈당 수치를 꾸준히 기록해 두세요. 이게 바로 신장을 아끼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처음엔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뭐하러 검사를 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정말 달라지셨어요. 짜게 먹지 않으시고 물도 조금씩 자주 드시고 주변 친구분들께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상이 없어도 꼭 병원 가봐.
신장은 말 안 해. 조용히 아플 뿐이야. 이제는 친구분들 사이에서 신장 건강 전도사로 불리실 정도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느껴요. 건강은 잃은 뒤에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챙기는 거구나. 조용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내 신장은 지금 잘 쉬고 있을까? 그 한 번의 확인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며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염분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조절하는 장기예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신장 안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신장이 더 세게 더 오래 일해야 하죠. 물을 많이 마셔라는 말 맞는 말이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물이 몰리면 신장은 깜짝 놀라요. 한꺼번에 과부하가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가 정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중엔 입을 적실 정도로, 식사 후에 한 컵, 그리고 후엔 틈날 때마다 한 모금씩. 특히 커피나 녹차는 수분 보충이 아니라 몸의 물을 오히려 빼앗을 때가 많아요. 가능하면 맹물이나 보리차,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하루 총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그게 신장이 가장 편안한 양입니다. 신장은 물이 있어야 일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힘들어요. 자주 조금씩. 이게 신장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현명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은 짜지 않게 먹기, 즉 소금 줄이기입니다. 소금은 신장에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염분 농도가 올라가고 신장은 그걸 낮추기 위해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 신장은 과로를 하게 되죠. 그런 날은 정말 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국물은 반만, 가는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질 만큼만. 간장을 찍지 말고 살짝 묻히세요. 젓갈 대신 들기름이나 깨소금으로 향을 더해보세요. 입맛이 바뀌는 데는 2주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엔 싱거운 음식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밖에서 드실 땐 국물은 남기고 밥은 조금 덜어보세요. 그 한 숟갈이 신장에게는 오늘의 휴가가 됩니다. 짠맛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오래 남습니다. 신장은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신 조금만 쉬게 해줘야겠죠. 네 번째 생활 습관은 약을 함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 마신 물, 그리고 복용한 모든 약의 마지막 통로예요. 약의 성분이 몸에서 쓰이고 남은 찌꺼기를 신장이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통제, 감기약, 소염제 같은 걸 자주 오래 복용하면 신장이 과로합니다. 특히 진통제, 신장염처럼 조용히 손상되는 경우도 많아요. 몸이 아플 땐 약을 피할 수 없지만 이 약 신장에 괜찮을까요? 진료실에서 단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신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처방받은 약은 정해진 기간만 드세요. 좋다고 해서 더 오래 먹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은 치료가 끝나면 내려놓는 게 맞아요. 다섯 번째 생활 습관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 요즘은 근육이 곧 건강이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죠.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신장 입장에서 보면 단백질은 정화하기 가장 어려운 물질이에요.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분해되고 그 부산물이 요산이나 크레아틴인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처리하는 곳이 바로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노폐물을 거르느라 계속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아예 피할 필요는 없어요. 신장은 적당히 그리고 깨끗한 단백질을 좋아합니다.
고기보단 생선, 노른자보다 흰자, 기름진 삼겹살보단 두부나 닭가슴살. 이런 단백질은 소화가 빠르고 노폐물도 덜 생깁니다. 또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세요. 그게 신장이 덜 힘든 방법이에요.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되 신장은 혹사시키지 말 것, 그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장을 지키는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한 장기예요. 심장은 뛰는 소리로 자신을 알리고 위는 배고픔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신장은 아무 말이 없죠. 그저 조용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침묵을 잊기 쉬워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리기 쉽죠. 하지만 신장은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 눈에 띄는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지쳐갑니다. 그래서 신장은 아플 때 고치는 장기가 아니라 건강할 때 지켜줘야 하는 장기입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짠 음식은 줄이고 약은 꼭 필요한 만큼만, 단백질은 적당히.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 몸의 신호를 점검하기. 그 5가지가 신장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는 마음입니다. 신장은 그 마음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신장의 건강을 위해 단 한 가지 실천할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습관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묻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 신장은 오늘도 잘 쉬고 있을까? 그 한 번의 신장을 아껴주는 생각이 당신의 내일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건행 라디오였습니다.